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저녁 9시 45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낙폭은 작고 하락 종목 수도 얼마 안 됩니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를 하락시킨 주된 이슈는 반도체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기술 수출 허가 철회 방침을 예고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등 주요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산 장비를 어쩌고저쩌고,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고 반도체가 좀 빠진 게 눈에 보이시죠? 눈에 띄는 이슈는 일단 이거였고요.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빠진 것 같고요. 그 뉴스엔 잘 나오진 않지만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난 금요일이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미국 증시 잘 올랐었죠. 뭔가 잘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확 몰리면서,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요런저런 일들로 미국 증시는 조금 빠졌다라는 거고,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강하다 이겁니다. 시장에서 지금 잘 반영은 된 것 같진 않은데, 연준 원로이사는 7월에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사실 주식시장 혹은 금융시장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호재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당장은요. 원로이사의 그런 발언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파월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사실 진짜 말발이 좀 먹히는 거겠죠. 진짜 좀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로이사의 발언은 여기저기 어디에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맞춰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지난 금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금요일 이야기는 대충 했고, 아시다시피 주말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더 심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미국까지 참전하면서 심화가 된 거죠. 지금 금융시장은 모두 다 그 전쟁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그 전쟁 이슈가 약간 좀 장기화되고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해요. 이번 주에 사실 그렇게 이슈가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참고로 금요일 밤에 발표 예정인 미국 물가지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중간중간 파월 연설 이런 거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물론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 전쟁에 좀 묻힐 것 같긴 해요. 전쟁에. 그래서 금융시장은 지금은 전쟁을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미국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 반응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생각을 하는 바는,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란의 대응을 좀 잘 봐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별달리 시장에 반응이 잘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제 더 이상 그 전쟁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아직도 언론이나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은 잘 없는 것 같으니, 이제 우리는 그 전쟁은 그냥 이제 없다라고 잠깐 그냥 그냥 전쟁이란 이슈에는 우리는 눈을 아예 닫아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이 트럼프가 미사일을 이란에 쏴버리기 전에는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금융시장의 반응이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좀 전쟁 우려 이런 걸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미 이란이 미사일까지 맞아버렸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린 지금부터는 사실, 물론 이제 시장이나 언론은 그 전쟁을 주목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실질적으로는 그 전쟁을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오늘 밤 미국 증시의 흐름이나 앞으로 이슈를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오늘 밤에도 이렇게 미국 증시 별다른 전쟁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면은 제 생각에 앞으로 이 전쟁 이슈는 잊어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떤 불확실성 해소, 차라리 어떤
재료 노출 그런 거의 개념으로 보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미국이 딱 이란을 공격하면서 핵시설을 뭐 타격을 하면서 이 순간부터는 이 타격한 이 순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노출됐다, 선반영됐다, 뭐 약간 재료 노출이 됐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이 뒤에는 이제는 그냥 평시로 그냥 다시 돌아왔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슈가 끝났다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평시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미국 이란을 때리기 전까지는 각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 근데 한 방 때렸다. 그럼 이제 다시 평시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요. 일단 근데 지금 이거는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반응을 좀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모르는 척하고 순탄하게 잘 올라주고 또 그리고 그 전쟁이 더 이상 확전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뭐 미사일이 앞으로 더 왔다 갔다 날아다닐 수도 있고 더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웬만한 이제 작은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거나 이런 거는 금융시장에서 딱히 신경 쓰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 이슈가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 보고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하게 뭐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제 전쟁은 이제 없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지 일단 이런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증시부터 좀 하나씩 좀 보자면요. 이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 마감이 요겁니다, 그죠? 여기 보이는 이 음봉이에요. 미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렇게 기간 조정입니다. 요렇게 이 범위 내에서 기간 조정이에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레벨업이고 이걸 아래쪽으로 붕괴시켜야 가격 조정으로 심화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단 계속해서 옆으로 이렇게 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전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라면은 지금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이건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위로도 아래로도 못 가고 옆으로만 기고 있는데 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버티는 건 이 위에 있는 이 저항을 소화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밤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쪽에 있는 이 저항을 소화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방향성은 없죠, 그죠? 위로도 아래로도 안 가는 거지만은 단기적인 방향성은 일단 이건 좋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전히 중기적인 그런 힘은 남아 있는 거죠, 그죠? 단기적으로 방향이 없어진 거지 중기적인 이런 위로 올라가는 이런 힘은 아직까지 유효한 겁니다. 지금 저항을 소화한다고 여기서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요 답답한 구간 안에 있다고요. 그죠? 답답한 구간 안에 얘를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아래쪽으로 간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쪽 구간은 힘이 많이 모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빠지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이 에너지가 위쪽으로 터져 나오는 거하고 아래쪽으로 터져 나오는 거하고 어떤 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아래쪽으로 가는 게 훨씬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위쪽의 레벨을 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은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경계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보수적인 대응이죠, 그죠?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항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경계가 좀 필요하긴 하다고요. 지금 이건 미국 변동성을 추종한 ETF인데 이것도 일단 요렇게 박스권이라고요. 그죠? 요렇게 박스권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저항을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얘가 빨리 이 자리를 붕괴시켜야 미국 증시가 확 안정이 되는 건데 지금 일단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개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일단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계는 필요한 거예요. 야, 자칫 잘못하면 미국 증시가 한번 와르르 쾅쾅 쏟아질 수 있겠구나. 변동성이 힘을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확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경계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힘이 많이 모여 있죠, 그죠? 변동성을 봐도 이평선이 많이 모여 있는 거 어떤 의미죠? 이평선이 수렴했다? 힘이 많이 모여 있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만 가고 있다.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빵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위로 터져 나오면은 주식시장이 큰일 나는 거고, 이 힘이 그대로 아래쪽으로 쏟아져 나오면 굉장히 시장이 안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에너지가 어디로 터져 나올지 종잡을 수 없는, 그래서 경계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주식시장의 이런 흐름을 보면 이 힘이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일단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정석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30년물 채권입니다. 30년물 채권은 그 전쟁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채권 시장은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국제유가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지금 야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안전자산 선호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나면은 채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쟁,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이 싸우게 되면은 국제유가가 움직이니까 이란과 미국이 싸우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오른다 라는 생각을 갖고 채권이 떨어지는, 지금 일단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슈에 대해서 별로 시장이 반응을 안 하면 오히려 채권이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전쟁이다 하면서 채권이 올라가고 그런 거는 그 정말 막 심각한 전쟁, 이제 그런 거는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미국 밖에서 저 멀리서 뭐 그다지 그렇게 뭐 미국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뭐 그렇게 뭐 세계에 뭐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좀 뭐 표현이 좀 그런가요? 뭐 좀 가벼워 보이는 그런 전쟁은 사실 안전자산 선호가 잘 안 나타나긴 합니다. 정말 심각한 전쟁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는 거고, 하여튼 지금은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는 때는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제유가 때문에 그 전쟁이다 그러면 채권이 박살나는 그런 좀 독특한 시기에 와 있죠. 인플레이션, 그런 거를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요. 근데 하여튼 지금 국제유가가 많이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의 모습도 지금 나스닥의 흐름과 약간 뭐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위치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얘도 결과적으로 여기 위에 제가 줄 거놓은 데가 저항이죠. 이 저항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으면 위로 올라오려고 이렇게 매물을 차분차분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은, 이렇게 채권이 찔끔찔끔 올라오려고 하는 지금 이런 모습은 주식시장에 일단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어쩌면은 이 채권이 30년물 채권이 얘가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돌파한 척하는 순간과 미국 나스닥이 어떤 중요한 역사적 저항을 돌파하는 순간이 겹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네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입니다. 그죠? 그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75달러를 못 넘고 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건 75달러 저항입니다. 75달러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걸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건 5일선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전쟁 우려 심화에도 불구하고 이 보시다시피 5일선을, 물론 오늘 밤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5일선을 지금 5일선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전쟁에도 불구하고 비리비리하다라면은 어쩌면은 금융시장에 전쟁이 미치는 영향은 뭐 거의 다 반영이 된 걸지도 모릅니다.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 국제유가가 75달러 위에서 5일선 위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흐름을 주의해야 되죠. 계속 국제유가가 5일선 위에 있고 75달러를 넘어서 위에 자꾸 돌파한 척 하려고 하면, 그럼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진짜 전쟁이 금융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75달러도 못 넘고 5일선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전쟁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벼운 이슈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좀 잘 보셔야 되겠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서 채권이 안 좋게 움직인다고요. 그죠? 지금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지금 그런 거는
옛날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란 뭐 그죠 미국과 이란의 그런 그 정도로는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전쟁하면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거는 좀 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인데 일단은 그래도 중요한 자리를 지금 계속해서 못 넘고 있습니다. 그 안전자산 선호를 뭐 제가 좀 전에 E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좀 흐름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은 달러가 이 레벨 다운을 했었었는데 더 이상 아래로 못 가고 여기서 지금 이제 달러가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제 약간 안전자산 선호 이제 핑계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얘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래쪽으로 하도 많이 해먹어갖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빠지는 이제 다시 달러가 살짝 고개를 드는 일단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금 전쟁을 핑계로 얘가 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더 이상 아래쪽으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가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저항을 만들고 5일선 위에 하루 올라오자마자 지금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쟁 때문인가? 어쨌든 지금 5일선 밑으로 다시 내려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밤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레벨업 됐다라 말씀드렸는데 레벨업 되고 나서도 레벨업 진짜 됐으면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안 좋고 이 지난 직전 고점 여기를 못 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못 넘으면 이 자리는 저항이 돼서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고점이 좀 높아졌을 수 있지만 뭐 약간 다른 의미로서 약간 다른 쌍고점을 만든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유로화 강세, 달러와 약세가 시장의 가장 강력한 추세였는데 이게 지금 살짝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핑계는 전쟁인데 전쟁 때문에 달러 강세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동안 너무 많이 해먹었으니까 전쟁을 그냥 구실로 삼아서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좀 이제 흐름을 바꿔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달러가 좀 전반적으로 좀 약한 구간이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유로화의 고점 확인.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달러의 바닥 확인이 진행 중인 겁니다. 달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선다 이게 아니고 달러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닥 확인이 필요하고 힘을 모으고 저항을 돌파한 척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달러 강세의 시대다 이건 아니고 달러가 아직까지 힘이 없는 구간이긴 한데 아래쪽으로 더 이상 갈 생각이 좀 없는 거구나, 아래쪽으로 추가로 더 진행하기는 어렵구나 라는 생각 정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달러화가 힘이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다. 달러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유로화는 저항을, 고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흐름이 제한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금값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보신 그 유로화하고 금값하고 이렇게 같이 위쪽으로 좀 가고 있죠.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금값도 계속해서 올랐었는데 금이 여기를 돌파한 척 해가지고 레벨업이 된 줄 알았는데 희마리가 없습니다. 여기를 돌파한 척한 이후에 의외로 더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5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 하락 에너지가 강화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금값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지금 무거운 저항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여기를 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 부분에서 이런 저항 부분에서 계속 여기서 양봉하면서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하고 이렇게 음봉이 가득한 모습하고는 분명히 흐름이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쪽 부분에서 5일선 아래 있고 음봉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안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뭐 잘못 눌러가지고. 하여튼 나스닥은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이 여기인데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5일선을 잘 안 깨면서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러면서
아래 꼬리와 양봉 이런 것들이 빨간색이 좀 중간중간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나스닥은 좀 강하게 보는 거고 좀 전에 금값은 좀 약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전쟁은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 이제 다 반영된 게 아니냐, 오히려 그런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달러 약세는 이제 약간 이제 좀 흐름이 좀 제한적으로 변하려는 것 같고, 금값 강세도 좀 제한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국제유가 75달러 못 넘어가면은 국제유가도 방향 바뀔 수 있다. 지금 전쟁을 핑계로 해서 또 전쟁을 핑계로 해서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려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준비 중인 그런 때가 아니냐 싶습니다. 쭉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한국 증시는 뭐 그냥 나홀로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홀로 강세. 한국 증시 강세는 뭐 물론 뭐 달러 약세도 있고 뭐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약간 투기적인 것까지 더해져서 지금 한국은 무지하게 강합니다. 특히 코스피가 무지무지 강합니다. 계속 강하다라고 일단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오늘 전쟁과 같은 이런 흐름은, 그죠? 이런 흐름은 사실 건전한 조정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 402가 또 어떤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402를 안 깨고 5일선 위에도 있고요.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역시 코스피가 강해서 그런가 또 코스닥은 또 조금 좀 서운한 뭐 그런 모습. 그러나 어쨌든 코스닥도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고 흐름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계속해서 좀 좋게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한동안 한국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이끌었던 한 요인들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보시면 환율이 슬슬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바닥은 어느 정도 한번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더 이상 이제 원화 강세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탄력도 조금 떨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은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삼성전자 6만원 넘냐 못 넘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답답한 구간 안에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요. 하여튼 6만원 정말 무거운 저항인가 봅니다. 6만원 넘어가면은 좀 앞으로 긍정적인 걸 기대할 수 있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그래서 일단 요까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다른 나라들도 그다지 지금 전쟁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 오늘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결과적으로 답답한 구간 안에서 잘 긍정적인 흐름이고, 일본 증시는 뭐 조금 흔들리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일단 뭐 저점 높이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유럽 증시는 뭐 일단 지난번에 워낙 나홀로 강세를 보여서 그런지 나홀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기 바닥이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